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김태호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노년의학과 영양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근육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박사님, 밥도 잘 먹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평지에서도 숨이 차요. 병원 검진은 정상이지만 정작 몸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결국 밥은 먹는데 힘이 없고 잠은 자도 피로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한 76세 윤병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계란 2개, 두유 1잔, 영양제까지 챙겼지만 여전히 힘이 빠지고 시장 2바퀴만 돌아도 숨이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대신 장바구니 처방을 드렸습니다. 황태 2마리, 건새우 1봉지, 검은콩 반봉지, 들깨가루 1통, 아침엔 황태국, 점심엔 검은 콩밥, 저녁엔 건새우 반찬에 들깨가루로 마무리하도록 했죠. 단 한 달 뒤 윤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박사님, 계단 오를 때 이제 난간을 안 잡아요. 허벅지 근육량은 1.3kg 증가했고 걸음 속도는 20% 빨라졌습니다. 보충제도 비싼 건강식품도 없이 말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한 단백질 식품 4가지, 황태, 건새우, 검은콩, 들깨가루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근육이 진짜로 살아나는지, 그리고 식탁 위에서 근육을 되살리는 실천법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부터 당신의 밥상이 약이 되고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육을 살리는 진짜 밥상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힘이 빠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 전체의 생명선이 끊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밥을 잘 먹고도 힘이 빠지는 분들, 정상검진을 받았는데도 늘 피로한 분들, 공통적으로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 근육 감소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거울로는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계단이 힘들고 한참 서 있으면 무릎이 시큰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근육의 경고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줄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창고이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며 에너지를 비축해주는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그 배터리가 점점 닳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근육은 30세 이후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는 느려지고 부서지는 속도는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 2가지가 겹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김 박사님, 그러면 고기를 더 먹으면 되겠네요? 맞는 말 같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는 않습니다.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신 환자들 중엔 고기, 계란, 단백질 음료까지 챙기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고 소화효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삼겹살 한 근을 먹어도 소화가 됐지만 지금은 고기 몇 점만 먹어도 더부룩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흡수가 안 되는 단백질은 근육이 아니라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먹었는데도 힘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단백질 낭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 어떻게 흡수되느냐입니다. 제가 돌봐드렸던 74세 김남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박사님, 저는 고기를 매일 먹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요? 검사를 해보니 혈중 단백질 수치는 정상인데 실제 근육량은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25%나 낮았습니다. 즉,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소화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근육 합성을 돕는 영양소가 함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벽돌이고 칼슘과 아연은 시멘트와 철근입니다. 벽돌만 쌓아두고 시멘트가 없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죠. 근육도 똑같습니다. 단백질만 넣어서는 근육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기보다 흡수가 빠르고 위에 부담이 적으며 근육 합성에 필요한 조력자까지 들어있는 음식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찾던 단서가 있습니다.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강력하며 보충제보다 안전한 단백질 식품들. 바로 황태, 검은콩, 건새우, 그리고 들깨가루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왜 제가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근육이 줄면 제일 먼저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을 걸을 때 숨이 찹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심장이 약해진 걸까? 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서 몸의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근육이 줄면 중심을 잡는 힘이 사라집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70대 이상 낙상 환자의 30%는 1년 안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만큼 근육은 생명선입니다. 셋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항체와 면역세포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세포를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고 감기 한 번 걸려도 회복이 더뎌집니다. 특히 폐렴 같은 감염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넷째,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작은 멍이나 찰과상도 예전보다 오래갑니다. 몸에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섯째, 정신적 활력도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이 피로는 우울감과 직결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노년층은 우울증 발생률이 40% 이상 낮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근육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혼자 일어나고 혼자 걸으며 혼자 씻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죠. 박사님, 근육이 한번 줄면 다시 안 생기나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흡수가 빠른 단백질, 근육 합성을 돕는 영양소, 그리고 꾸준한 실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식품 소개가 아닙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의학적 처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서 근육이 다시 자라나는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바다의 보물 황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황태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겨울에 해장국으로 먹는 시원한 국물 요리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황태는 단순한 국거리 재료가 아닙니다. 저는 황태를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황태는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 만든 건조 생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주 잘게 쪼개져 몸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빠릅니다. 즉, 고기보다 훨씬 쉽게 근육으로 바뀌는 단백질입니다.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약 80g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12배, 두부의 5배에 해당하죠. 그런데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부담스럽지 않고 위가 약한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본 78세 김정순 어르신은 평소에 입맛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생선은 비려서 못 드셨죠. 그래서 제가 황태국을 처방했습니다. 아침마다 황태 2조각 넣고 물랑 푹 끓이세요. 3주 뒤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박사님, 요즘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고 덜 피곤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1kg 이상 늘었고 걸음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황태 속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비결은 소화와 흡수입니다. 황태 단백질은 이미 자연적으로 부드럽게 분해되어 몸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거나 음식을 잘 못 넘기는 분들에게 딱 좋습니다. 황태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피로를 풀어주는 아스파라긴산, 간을 돕는 타우린, 혈압 조절에 좋은 칼륨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태 한 그릇이면 근육, 간, 혈관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늘 권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황태국으로 아침을 시작하기. 따뜻한 황태국 한 그릇은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고 수분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해 줍니다. 둘째, 황태볶음 반찬 만들기. 황태채를 잘게 찢어서 들기름에 볶고 간장, 올리고당, 들깨가루를 살짝 넣으면 짭조름하고 고소한 단백질 반찬이 됩니다. 셋째, 밥할 때 황태 넣기. 쌀을 씻고 황태채를 한 줌 넣어 밥을 지으면 밥이 부드러워지고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황태는 가격도 저렴합니다. 마트에서 황태채 한 봉지를 사면 10일은 드실 수 있고 하루 500원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태국 한 그릇을 매일 드시면 한 달 뒤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고 걷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황태는 지갑에도 몸에도 부담이 없는 단백질 약입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매일 먹는 황태국 한 그릇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단백질, 바다의 붉은 보약 건새우입니다. 대부분 건새우는 국물용 아닌가요? 하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건새우는 작지만 단백질, 칼슘, 아연이 모두 들어있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살리는 슈퍼푸드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약 70g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10배가 넘습니다. 거기에 칼슘은 우유보다 많고 아연은 고기보다 풍부합니다. 작은 몸 안에 근육을 만들고 뼈를 세우는 재료가 꽉 차 있는 셈이죠. 제가 돌본 80세 윤재식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기를 거의 못 드셨습니다. 박사님, 고기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드셨지만 복통이 심해 중단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어르신, 약 대신 건새우 한 줌 드셔보세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국을 끓일 때 한 줌, 나물 무칠 때 한 줌, 밥 지을 때 한 숟갈 넣는 것. 이게 다였습니다. 3개월 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늘고 걸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박사님, 이젠 지팡이 없이 시장 다녀올 수 있어요. 그 웃는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건새우는 단백질의 질이 아주 좋습니다. 사람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칼슘이 많아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도움을 줍니다. 아연은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건새우는 근육이 자라게 하고 다친 근육을 고쳐주는 음식입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입니다.
고기처럼 오래 씹을 필요가 없고 속이 편해서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밥이나 나물에 뿌려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물용으로 사용하기. 된장찌개나 미역국에 멸치 대신 건새우를 한 줌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단백질과 칼슘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둘째, 건새우 볶음 반찬 만들기.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건새우를 노릇하게 볶은 뒤 간장 1숟갈, 올리고당 1방울, 들깨가루를 뿌리면 짭조름하고 고소한 단백질 반찬이 완성됩니다. 셋째, 밥이나 나물에 뿌리기. 건새우를 가루로 갈아 밥이나 나물 위에 살짝 뿌리면 짠맛은 줄고 영양은 훨씬 높아집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마트에서 건새우 한 봉지면 2~3주는 거뜬합니다. 하루 300원에서 400원으로 근육, 뼈, 면역력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밥상 위에서 매일 조금씩 쌓이면 한 달 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어이쿠 소리가 사라집니다. 건새우는 작지만 강한 음식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뼈를 세우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켜 줍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소화도 잘 되는 진짜 단백질 보약입니다. 자, 이제 3번째 단백질 보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검은콩입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5g 들어 있습니다. 두부의 2배, 계란의 5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검은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뿐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성분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검은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즉, 검은콩을 먹으면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면서 혈관 길까지 깨끗하게 뚫어주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박진우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다리가 자주 붓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좁아지고 근육량이 줄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고기 대신 검은 콩밥을 드셔보세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쌀 3컵에 검은 콩 반 컵을 넣고 밥을 지으셨죠. 처음에는 낯설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다리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가벼웠다고 하셨습니다. 2달 뒤 검사 결과 근육량이 1kg 늘고 혈관 탄력 지수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검은 콩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편하다는 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 위에 부담이 적고 동물성 단백질처럼 기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검은 콩밥 짓기. 쌀 3컵에 검은 콩 반 컵을 넣고 밥을 지으면 영양도 좋고 색도 예쁩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늘어납니다. 둘째, 삶은 검은 콩 반찬 만들기. 검은 콩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하루에 한 숟갈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늘어나니 간은 심심하게 하셔야 합니다. 셋째, 검은 콩가루 활용하기. 검은 콩을 볶은 뒤 곱게 갈아서 우유나 미숫가루에 타서 드시면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으로 한 잔 마시면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천천히 공급됩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고 속이 편안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 하루 종일 피로가 덜하고 다리도 가벼워집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마트에서 1kg 사면 한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고 하루 500원도 안 되는 값으로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뿐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는 한 번, 콩은 평생. 그만큼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쌓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밥상에는 황태, 건새우, 그리고 검은 콩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드신다면 근육과 혈관, 면역력까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백질 조력자, 들깨가루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깨는 단순히 고소한 양념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숨은 영웅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는 기름 많아서 살찌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들깨의 기름은 나쁜 기름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없애고 근육을 만드는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좋은 지방,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혈관 속 노폐물을 없애고 염증을 줄이며 근육세포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들깨가루는 근육 속 불씨를 꺼주는 소방수이자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도록 돕는 감독관입니다. 들깨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입니다. 100g에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잘 반응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들깨가루를 꾸준히 먹으면 이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쓰이게 됩니다. 들깨가루는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첫째, 국이나 찌개에 넣기. 된장국, 미역국, 시래기국 등 어떤 국이든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숟갈만 넣어 보세요. 국물이 더 고소해지고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둘째, 나물 무침에 뿌리기. 시금치나 고사리나물을 무칠 때 들깨가루를 넣으면 향도 좋고 단백질과 오메가3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밥이나 죽에 곁들이기. 검은 콩밥 위에 살짝 뿌리거나 황태죽에 한 숟갈 넣으면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도 편합니다. 이렇게 매일 한두 숟갈만 드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피로감이 줄고 다리에 힘이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피부도 한결 윤기가 나죠. 들깨가루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한 통을 사면 한 달은 거뜬히 드실 수 있고 하루 2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보다 경제적인 보약이 있을까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본 4가지 단백질 보물 기억나시죠? 황태, 소화 잘 되는 바다 단백질, 건새우, 칼슘 아연이 가득한 근육 촉진제, 검은 콩, 혈관을 청소하는 식물성 단백질, 들깨가루, 염증을 없애는 근육의 조력자. 이 4가지는 모두 비싸지 않고 구하기 쉽고 무엇보다 몸이 편하게 받아들이는 음식들입니다.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챙겨 먹은 만큼, 움직인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약속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30일 근육 회복 약속. 한 달 동안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매일 밥상에 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엔 황태국, 점심엔 검은 콩밥, 저녁엔 건새우 볶음에 들깨가루 한 숟갈. 단 하루만 실천해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엔 피로감이 줄고 2주 뒤엔 걷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한 달 뒤엔 몸이 스스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훨씬 가볍다. 비싼 보충제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최고의 약입니다. 기억하세요.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입니다.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학박사 김태호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